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는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이번 강의는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인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순신 장군 떠오르시죠? 우리는 항상 역사를 승리의 역사, 기쁨의 역사만 공부한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시작, 한일병합조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광복이 8월 15일에 된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보다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 일제의 노골적인 이권 침탈과 이런 침략 내용들,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이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에서는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조약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끝났었지요. 하지만 한능검 30분 때려잡기에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않았던, 제가 비밀리에 그냥 공개하지 않았던 키워드도 알려드리면서 시험까지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저항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항일의병 투쟁과 애국계몽 운동,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마지막까지 했는지도 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까지 큰 맥락으로 네 파트로 한번 나누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과 항일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독도와 간도,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부하시다가 딱딱 네 파트로 쪼개져서 제가 판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거라서요. 여러분 뭐 화장실 가시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면 침략 과정 딱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의 국권수호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셔도 괜찮겠어요.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일제의 노골적인 이권 침략입니다. 20세기가 된 순간이에요. 근현대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저 5부입니다. 5부. 5부의 제목, 일제 노골적인 침략 파트가 되겠고요. 일본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냐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처음 맞부딪힌 게 1884년이었어요. 84년 갑신정변 때 둘이 한번 부딪히고 텐신조약 체결했었죠. 그리고 딱 10년의 칼을 갑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중장기 플랜을 짠 거죠. 10년 뒤 1894년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일제가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 1905년, 여러분, 청일전쟁 끝나고 일본은 이제 조선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삼국간섭으로 주춤하고 민세력이 끌어들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도 한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10년 준비한 거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4년, 1905년이라 써놨죠 제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러일전쟁과 함께 1900년대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되겠고요. 이 러일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전쟁이다 보니까 일본은 섬나라지요. 대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과 함께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을 해버립니다. 한일의정서,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사용. 군사 요충지를 우리 마음대로 좀 사용하겠다. 이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서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일전쟁 도중 우리의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해 갔죠.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나라 중에 영국과 미국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이랑 일본이 손을 잡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뒤에 일본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푸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러일 전쟁. 어느 누구도 일본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강대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이 러일 전쟁을 10년간 준비한 일제는 한일의 정서를 통해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한일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내정과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정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 당시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고문이 파견됐죠. 외교 고문으로 멜렌드로프가, 그리고 군사 고문으로 마젠창, 우리나라식으로 마건상이 파견돼서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일본인 고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드바이저가. 내정 간섭하기 위해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때 들어온 놈이 재정 고문, 메가타라는 놈이랑 외교 고문으로 군사 고문, 미국인, 친일파 미국인이에요, 여러분.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놈이 오게 됩니다. 완전 나쁜 놈이에요.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한 뒤에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연설까지 한 놈입니다. 화나시죠? To be continue.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스티븐스 죽이러 미국 갑니다.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메가타는 개항 이후 경제사회 문화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1905년에 메가타가 주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죠. 화폐 정리 사업.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한 게 재정고문 메가타였었고, 이 1차 한일 협약을 바탕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죠.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상상치 못한 상황이죠. 승기를 조금씩 잡고 있는 일본은 본격적으로 서양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해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합니다. 일본인 가스라와 미국인 테프트가 비밀리에 만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요 놈은 일본인이고요. 요 놈은 미국인입니다. 완전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 강사, 세계사 강사가 아니라 오직 한국사 강사로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당연히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 용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가스라 테프트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일본이 조선 지배해라. 미국은 필리핀 지배할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미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에 넘기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의 교훈을 한 가지 알 수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미국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이런 비밀 조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한 일본은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지배를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영국 역시 허락한 거죠. 일본 네가 한반도 지배해. 이런 식으로. 또한 드디어 1905년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도 조약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가 일본을 인정하는 조약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세계 최강대국들이 일본의 이러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게 되자 1905년 일본은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이권을 빼앗아갑니다. 1905년은 을사년입니다, 여러분.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이것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을사늑약이.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고종은 승인을 귀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고, 친일파들, 외무대신들이 그 도장을 찍어서 강제로 체결한, 즉 실효성이 없는 조약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2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감독하겠대요. 통감부를 설치했고, 이 조약 내용에 따라서 초대 통감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놈, 우리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는 한반도 지배를 넘어서서 일본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 엄청난 원흉입니다.
이또의 계획은 1960년대, 70년대까지 계획을 해놨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나서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1900년대 노골적인 인권 침탈을 한 뒤에 한반도 이제 세팅이 됐으니 중국도 한번 가보겠다. 중국도 식민지배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던 도중에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박살을 낸 거였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엄청난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초대 통감 2토가 들어오게 됐고요. 다음으로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조약을 스스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주권 침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을사늑약하면 외교권 박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당시의 분위기에 빗대어서 관용어가 하나 나왔죠. 날씨가 너무 을씨년스럽지 않니? 이 을씨년이란 표현이 을사늑약에 빗대어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락한 적도 없거든요. 이 을사늑약에 화가 난 고종황제께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우리의 사절단을 비밀리에 파견을 하셨어요.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 헤이그 특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거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열린 적 있죠. G20 정상회의처럼 각국의 정상들이 헤이그에 모여서 한 회의입니다. 만국평화회의예요. 헤이그는 네덜란드 도시 이름이죠. 네덜란드 도시 이름. 이 헤이그 특사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분들께서 특사로 비밀리에 파견을 가셨는데 이게 걸립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됐고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에서 이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자결까지 하셨습니다.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우리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어요. 고종 강제 퇴위. 마지막 황제로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순종이 즉위하는 순간이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신 거고 아들 순종이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고종과 순종은 다시 나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했고 1907년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는데 정민연에 체결한 7개의 조약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정미 7조약. 자, 내용은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관리를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차관이 들어옵니다. 차관. 여러분 교육부 장관 밑에 교육부 차관 있죠.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냥 허수아비로 조선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일본인이 모두 조종하겠다라는 게 이 정미 7조약이 되겠습니다. 차관 통치. 일본인 통감이 임명한. 이게 사료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감이 임명한 관리를 쓰겠다. 이게 나와 있고요. 통감이 임명한. 통감부 설치랑 통감이 임명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2차 한일협약 때 통감부를 설치한 거고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차관 통치. 통감이 임명한 관리를 쓰겠다.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이어서 한일 신협약 이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 1909년 사법권까지 박탈을 하고 이어서 경찰권까지 빼앗아간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일 합방이란 표현 안 써요. 합방은 합의하에 합치다 라는 뜻입니다. 친일파들의 주장이었죠.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에 합쳤다라고 해야 자신들이 일본인만큼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기에 합방이란 표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약은 일본이 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흡수, 강대국이 강제로 소국을 흡수한다는 뜻으로 한일병합조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8월 29일 날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1910년 8월 29일 이때부터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빛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에 받는 끔찍한 시기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자, 지금 살펴보신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과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강대국들, 나라의 힘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을 이 파트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내용 흐름은 잡혀 있었을 것 같고요. 키워드를 좀 드려야 되겠죠. 여긴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가상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건데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이토하고 맞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고 아시죠? 맞고 화투, 고스톱, 원고, 투고, 쓰리고 있는 그 맞고입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 중에 맞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스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판인데요. 제가 이또한테 계속 돈을 다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또는 돈이 엄청 쌓여 있고 저는 지금 완전히 그냥 조금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판 올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토가 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이토는 또 역시 계속 점수를 올리면서 원고를 외치는 순간이었죠. 제가 외치는 거예요. 이토가 이제 원고를 하니까 엄마 원고? 지금 또 고를 했다고? 고해? 총으로 이제 쏴 죽인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이토의 돈을 다 챙긴 뒤에 제가 부자가 되어서 훈훈하게 끝나는 스토리인데요. 화를 내죠. 엄마! 원고? 이토! 지금 네가 고를 해! 총으로 쏴 죽인 뒤에 돈을 챙겨서 떠나는 훈훈한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마! 원고! 감히 지금 원고! 누가 원고했습니까? 이토! 감히 네가 뭐를 한다고요? 고를 해! 그 다음 총 쐈죠. 총 쏜 다음에 죽이고 그 돈 벌었어요. 저 부자 됐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차부터 바꿔야죠. 신차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제가 운전할 수 없겠죠? 기사를 대동해서 떠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이없지만 여러분 좀 흐름을 좀 잡아두시라고 한번 만들어 놓은 제 키워드예요. 엄마! 원고 이토! 고해! 총으로 쏴 죽이고 신차 뽑아서 기사를 대동하고 가더라. 아주 민망합니다.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또 제가 헌신과 희생, sacrifice 아낌없이 또 키워드 드려야 되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키워드인데 이거는 좀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아마 공부를 하시겠지만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끓는 이 가슴으로 이 파트, 노골적인 침략에 대한 흐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임마! 원고 이통! 고를 해! 신차 기사. 신차 뽑아서 기사 대동하더라. 한일 의정서는 영토 마음대로 사용. 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 2차 한일협약이 통감부 설치, 고종 헤이그 특사 파견구실로 강제퇴위, 신협약이 차관통치, 기후각서가 사법권 박탈이 되겠고요. 1과 2 사이에 가이포가 있어요. 1, 2, 4의 가이포. 1, 2, 4의 가이포. 어렵지 않죠? 1차 한일협약과 2차 한일협약 사이 가이포. 1, 2, 4의 가이포. 요것도 리듬감 있게 1, 2 사이에 가이포가 있다. 혹시라도 여러분 순서를 찾아라 이 문제가 나올 경우엔 1, 2, 4의 가이포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흐름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뒤에 키워드를 통해 암기하시면 확실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파트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침략 과정과 한일병합조약까지 살펴봤다면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필기하시기 좀 쉬우시게 이렇게 절취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파트 국권수호 운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별 국권수호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1860년대에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고 개화파가 있었어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그 중에 위정척사 운동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겠다는 뜻이었죠. 바른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겠다. 끝까지 저항하겠다. 1860년대
1860년대. 여러분 글자 다 보이시죠? 네, 글자 보이시는 것 같고 제가 조금 글자를 작게 쓴 것 같아서 1860년대는 절대 개화에선 통상에선 안 된다. 통상 반대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로 이항로와 기정진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평화를 배척한다. 싸우자. 척화주전론을 주장합니다. 척화주전론. 이건 노란색으로 연도 밑에다가 제가 쓸게요. 평화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척화주전론. 이항로가 쓴 화서집. 화서집도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1870년대는 항구 열어서는 안 된다. 외양일체론을 강조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죠. 개항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있었습니다. 최익현. 일본과 서양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한 몸이다. 외양일체. 이어서 18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 속에서 유생들은, 유정적 사파들은 개화해서는 안 된다. 개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이만손이 조선 책략에 반대하면서 영남만인소를 올리기도 했죠. 영남만인소. 영남만인소. 러시아는 우리랑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본디 우리랑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남만인소를 올려서 조미소 통상조약에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890년대. 여기서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유생들이 항일 의병운동을 단행합니다.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운동. 여러분, 의병과 독립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같죠.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이니까 나라를 빼앗기기 전 한일병합 조약 이전엔 의병이고요. 일제강점기는 독립군이라고 불러요. 이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근현대사 3회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333. 3대 의병, 3대 독립운동, 3대 민주화운동이 있어요. 333. 3회 법칙 잊지 마시고 그 첫 번째 항일 의병운동입니다.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을미의병.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좀 중요하니까. 을미의병. 얘도 노란색으로. 을미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개 있었잖아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바로 그거죠. 자, 유인석과 이소응이 주도해서 의병이 일어났고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당시에 머리 자르라고 한 단발령. 단발령이 있었어요. 단발령. 아, 이거 제가 을미개혁 때 설명을 놓치고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을미개혁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을미개혁이 키워드가 이응이었잖아요. 이응, 양력, 그쵸? 우편사무제계, 쫑두법, 그 다음 이응 하나 더. 단발령, 령, 여기가 키워드예요. 을미개혁, 단발령. 심지어 유생들 이름에도 이응이 많아요. 유인석, 이소응, 이응이 많잖아요. 이응이 좀 많은 게 좀 을미의병 당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유인석과 이소응은 유생들입니다. 유생들이 주도해서 의병이 일어났고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자녀 세력들도 여기 합류하고 있었어요. 고종의 해산 권고로 왕이 단발령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고종의 해산 권고로 유생들이다 보니 왕의 명령을 들어야죠. 자진 해산을 합니다. 을미의병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1905년에 또 한 번의 의병이 일어나요. 1905년 왼쪽 보실까요? 을사늑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자, 이건 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의 부당성 때문에 일어났겠죠. 자, 여러분, 지난 강의 한번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96년 독립협회, 97년 광무개혁이 있었죠.
독립협회가 뭐였죠? 민중계몽운동.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성장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사의병에서 매우 중요한 건 최초의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해요. 평민의병장. 이름도 매우 평민스러운 우리 돌석이 형이 등장합니다. 신돌석이 등장해. 신돌석. 90년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올라오다 보니 평민의병장도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유생으로는 최익현이 있습니다. 최익현. 최익현? 여기 있네요. 개항반대운동을 주장한 유생 최익현이 을사의병의 의병장으로 나섰으나 쓰시마섬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문제 한 문제, 단독 문제 나온 적 있죠. 쓰시마섬 순국, 최익현. 요건 이제 써놓을게요. 중요하니까. 쓰시마섬에서 순국. 이어서 1907년에는 제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한 방에 정리하는 거 하고 싶어서 칠판 크게 뽑아놨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판서 역량이 아직 안 돼가지고 요 정도까지. 여러분 한눈에 싹 좀 들어오고 계시죠? 1907년 왼쪽 보실까요? 고종의 강제퇴위가 있었잖아요. 저거 당연히 열받죠.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정미의병. 고종의 노란색이었는데 왜 흰색으로 갑자기? 노란색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의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갈게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일제는 바로 이 사이에 우리나라 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죠. 무기 챙겨서 어디로 갈까요? 정미의병에 합류를 해요. 연결이 되죠. 해산군인이 무기 들고 여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전력이 여러분 갑자기 엄청나게 증강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전국군 규모의 13도 창의군으로 이어집니다. 총사령관 이인영이에요. 이 13도 창의군은 아무래도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평민의병장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들은 국제법상 우리 13도 창의군은 교전단체다. 반란군이 아니다. 그런 서한을 보냅니다. 각국의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서한을 보내는 등 굉장히 체계를 갖춘 군대였었죠. 13도 창의군. 문제는 지방에서 쭉 올라오고 동대문 앞까지 왔어요. 동대문 앞까지 왔는데 이인영, 총사령관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 고민 끝에 이인영은 부친상을 치르러 가게 됐고 총사령관의 부재와 또 평민의병장과 유생의병장의 이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항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깜짝 놀란 일제가 한일병합 조약 직전 1909년 여기 나오네요. 칠판에 1909년에 특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대토벌을 단행하면서 의병을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병은 국내를 떠나 만주연해주로 올라가서 독립군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크게 3개의 의병, 여러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위정척사운동, 60년대 통상반대운동, 70년대 개항반대운동, 80년대 개화반대운동, 그리고 메인 90년대 항일의병운동,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 마지막 13도 창의군, 남한대토벌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위정척사운동이 있다면 이 국권수호 운동 중에 개화파들의 또 이런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화파? 개화파들이 추진한 뭘까요, 여러분? 신식 문물 받아들이고 제도 개편하고 실력을 키우자 이런 운동들 하겠죠. 국권수호 운동으로. 그쵸? 중요한 것은 이 개화파들은 위정척사운동의 항일의병을 비판해요.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의병이야, 안 될 거 뻔한데 의병을 비판합니다. 이들이 만든 단체로 국권수호 운동을 실시한 단체로 1904년 보안회가 있어요. 보안회.
일제가 1904년 한일 의정서를 통해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황무지, 우리나라 땅의 황무지를 본인들이 개간해서 사용한다고 하자 황무지 개간 저지 운동을 단행합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 저지를 단행한 게 우리 보안회. 일본이, 여러분 보안회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건축물 앞에 보안회 간판 달고 활동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거 당했어요. 열받죠? 해산시킵니다. 강제로 막 박살내고 간판 부시고 해산시켜요. 그럼 보안회 멤버들이 또 가야죠. 다른 단체로. 1905년 이때 보안회 뒤를 이어서 헌정연구회가 조직이 됩니다. 헌정연구회. 이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정을 표방하고 있어요. 개화파들이 조직한 국권수호 운동단체로서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정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런 국권수호 운동하다가 일제히 또 박살 나겠죠. 1906년 조직된 뒤에 이어서 대한자강회의 경우에는 이때 조직이 됐고요. 1907년 지금 왼쪽 보시면은 고종의 강제퇴위 당했죠?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실시합니다. 강제퇴위 반대운동. 또한 월보를 편찬해서, 월보는 월간 잡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민들의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화파들, 애국개몽운동을 단행하고 있죠. 애국개몽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개몽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애국개몽운동. 대한자강회까지 이렇게 해산됐던 그 순간 1907년 아주 중요한 단체가 등장을 해요. 별표 들어갑니다. 안창호와, 안창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안창호예요.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양기탁이 신민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양기탁은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경제사회문화에서 신문 파트에서 제가 양기탁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들은 최초로, 우리 역사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해요. 왜 공화정 주장할까요? 고종이 강제퇴위 당했잖아요. 순종이 즉위했으나 우리 민족의 마지막 황제는 고종입니다. 고종도 퇴위당했으니 이제 국민들의 나라 공화정을 만들어보자. 이걸 주장한 단체이며 앞선 단체들이 해산당한 걸 지켜봤기에 비밀리에 만들어집니다. 비밀결사단체예요. 애국개몽운동 해야죠. 실력을 키워야 되겠어요. 개몽해야 되겠어요. 학교 세웁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수립하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어서 회사를 만듭니다. 태극서관.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드는 회사. 아,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만들면서 계몽을 하기 위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개화파는 의병을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민회는 한일병합조약을 예상을 한 거죠. 어차피 나라 빼앗길 것 같다. 후회를 도모해야 한다. 항일 의병도 함께 준비합니다. 의병투쟁을 함께 준비합니다. 국내에선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 옆에 지도 한번 보실게요. 위치. 옆에 CG로 지금 지도 나오고 있어요. 만주 삼원보에 신민회의 신자를 따서 신흥 강습소를 만드는데요. 이 신흥 강습소가 후에 이름을 신흥 무관학교로 바꿔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독립군의 요람, 독립군 양성소,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우리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투쟁운동을 같이 준비한, 항일의병운동을 같이 준비한 단체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비밀결사단체이다 보니까 일제가 한일병합 이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데 신민회 멤버가 대다수 포함이 돼 있는 이 명단을 조직을 해서 이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를 해체시켜버려요. 배고인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데라우치 총독, 일본 총독 암살 시도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다. 이게 배고인 사건이고 조작한 거죠.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걸 조작하면서 신민회는 해체가 되었고 신민회 단원들은 또 만주로 올라가서 또 열심히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건소운동 한 파트로 위정척사운동에 항일의병운동이 있고요. 1900년대죠. 그 다음 애국계몽운동. 이 개화파들이 1900년대 활동한 이 단체들인데 이 키워드 드려야죠. 그죠? 자, 여러분. 보안회, 황무지 개간처지. 지금 땅을 뭐하고 있습니까? 땅을 보호하고 있네요. 땅을 보호하자, 보안회. 보안회의 땅을 보호하자. 한 방에 들어가시죠? 다음 악센트 첫 번째 단어에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정.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정. 다음 악센트 네 번째 단어에 음절에 대한자 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강강. 대한자 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 이렇게 하면 세 단체 쉽게 들어가실 거예요. 땅을 보호하자 보안회. 헌정연구회. 저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 입모양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정. 대한자 강회의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신민회는 무조건 암기.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체랑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꼼꼼하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과 국건소운동을 살펴봤다면 개인의 의거활동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한능검의 인물사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있고요. 먼저 나철과 저희 교재에도 다 명시해놨어요. 제가 오기호가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자신회. 이게 무엇이냐면 을사늑약에 사인한 놈들, 친일파 놈들 5명, 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놈들 죽여야 된다.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후에 나철 오기호는 중광단을 이제 조직하기도 했고 대종교라는 당군을 믿는 종교를 창시하기도 합니다. 나철 오기호의 자신회 의거활동이에요.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활동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의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장인환, 전명훈의 1차 한일협약 당시 고문으로 들어왔던 미국인 나쁜 놈 하나 있죠? 스티븐스. 쏴 죽입니다. 스티븐스 사살! 미국 찾아가서 죽였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은 장윤환, 전명훈이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 디데이가 겹쳤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서 장윤환, 전명훈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식으로 계기 마련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을 찰칵 장전해야 되겠죠. 총을 장전해서 쏴 죽였다. 아시겠죠? 장윤환, 전명훈의 스티븐스 사살. 그리고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입니다. 제가 정근대사에서 제가 존경하는 감찬이 형이라던가 다 형 하는데 안중근 의사는 꼭 의사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형이라고 감히 제가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셨고요. 그리고 이토를 저격하셨죠.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이토를 저격하셨고 그리고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안중근 의사. 발렌타인데이가 사실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이토 저격. 1909년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은. 그리고 이재명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미남입니다. 민족의 원흉 하나 또 있잖아요. 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완용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이 사건으로 이완용의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의거 활동도 이 시기에 계속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의거 활동까지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음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맥락은 연결은 되진 않지만 한능검에서 살짝 다루는 것들로 독도와 간도가 있어요. 정근대사에서도 우리가 다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정근대사 오랜만에 초기화되신 거 아니죠?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며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선 숙종 시기에
우리 용복이 형이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영토라고 단판을 짓고 오기도 했습니다. 안용복 사건 너무 재밌어요. 그 정말 대단하고요. 근데 또 용복이 형 얘기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용복의 독도 단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의 명령,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울릉군으로 이제 편입이 돼 있었죠. 그러나 러일 전쟁 중 일본이 강제 편입해 갑니다. 명명백백한 우리나라 영토고요. 일본이 다케시마 할 때 우리 화낼 필요도 없어요. 무대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 독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특강식으로 한번 또 우리 박하사탐에 올릴 예정이라서 대한제국 칙령 41호 요거 하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본의 뭐 태정관 문서라던가 일본 문서에서도조차 우리나라 영토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독도고요. 간도의 경우에는 제가 숙종 파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자, 간도는 북간도와 서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즘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이 북간도, 이 부분이 서간도인데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만주족과 이런 국경선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자 조선 숙종 시기에 각각의 관리를 보내서 숙종 시기에 백두산에서 국경선 경계를 결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어요.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보면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압록강을 경계로 하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토문강이 흐르는 곳이 이쪽이고 압록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가 우리 땅이다. 이건데 일산의격 때 외교권 박탈당했잖아요. 그쵸? 1909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뒤 청나라하고 간도협약을 체결해요. 이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이 청나라로 넘어가 버렸고, 그 대가로 일본은 만주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권리, 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합니다. 청나라도 바보죠. 일본이 이거 왜 가져갔겠어요. 만주 침략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도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일제 노골적인 침략. 얼마? 원고! 기억나시죠? 의정서 마음대로 사용. 엄마! 원고! 이토! 고해! 신차 기사. 일제 노골적인 침략 파트 정리했고요. 그 다음 3대 의병. 을미을사 정미의병.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으로 보안해. 땅을 보호하자. 헌정연구회. 헌헌. 대한자 강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핵심 메인 별표 3개. 신민회. 나온다는 얘기의 별 3개는 의거활동의 우리 영웅들. 그 다음 독도와 간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칠판 크게 뽑아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 원통한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께서 숙지해야 되는 파트와 우리의 저항운동 꼭 공부하시면서 한능검 합격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정지 버튼과 함께 필기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 어느 정도 하신 뒤에 키워드 마음껏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린 키워드를 통해 암기하시고 문제 적용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전까지 근대 파트 거의 다 정치사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내용으로 경제사회문화 살붙이면서 마무리되니까 다음 강의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